안녕하세요. 연세하나병원 QPS 팀장 최희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자 안전만큼 중요한 직원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건강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보건상의 조치 등이 이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안전사고는 크게 비감염, 감염사고로 나뉩니다. 비감염사고는 상해, 화학물질 노출 등을 말하고, 감염사고의 경우 주사침, 찔림 등으로 처치 중 관련 질환에 감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안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해 발생이나 화학물질 노출 시에는 가장 먼저 의학적 안전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근무를 제한하게 됩니다. 직무 관련 감염사고는 주사침, 찔림 사고가 가장 많은데요.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사침 자상의 정의, 예방법 등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이란 사용된 주사침 또는 기타 날카로운 물체 등에 찔리거나 베임으로써 타인의 혈액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사침 자상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한 물품 정리 중. 둘째, 시술 처치 중. 셋째, 리캐핑 때입니다. 각 상황마다 예방법도 다른데요. 사용한 물품 정리 중에는 주사침 사용 즉시 본인이 직접 주사침통에 폐기하도록 합니다. 폐기물통을 손으로 누르거나 발로 밟지 않습니다. 폐기물이 봉투에 70에서 75% 정도 차면 교체하고, 전용 용기가 넘쳐 흐르면 폐기물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물품이 쏟아져 나왔을 때 손으로 잡지 말고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포셋 등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날카로운 물품은 집게 등을 이용해 처리합니다. 시술 처치 중 예방법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고 천천히 작업합니다. 주사침 사용 시술과 처치는 밝은 곳에서 시행합니다. 주사침이 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를 손으로 잡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캐핑 예방법입니다. 사용한 주사기의 뚜껑은 다시 씌우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는 환송 기법을 사용해서 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침 자상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찔리거나 베인 부위를 짜내고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알코올이나 베타딘 등으로 소독을 합니다. 점막이나 눈에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된 경우에는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합니다. 환자 자신의 면역 상태를 확인합니다. 감염 노출 보고서를 절차에 맞춰 작성하시고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및 검사, 처방에 맞게 투약하도록 합니다. 감염 노출 보고서를 감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연세하나병원의 직원안전사고의 보고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염 노출 안전사고의 경우 응급처치 및 구두보고를 하고, 직원의 상태와 감염 노출 여부를 파악합니다. 추가 진료를 마친 후 감염 노출 사고를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기타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응급처치와 구두보고 절차 후 추가 진료를 시행합니다. 직원안전사고 보고서를 사건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건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고 처리와 결과가 모두 분석되면 최종적으로 대표원장께 보고합니다. 오늘 직원이 안전해야 내일의 환자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반드시 잘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하나병원 최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